일제를 시작합니다. 자, 이 조선이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이 되고 난 후에 그러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실시를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실시하는지 국내 그리고 국외적인 활동을 살펴볼 거예요. 국내적인 활동부터 볼 텐데, 자, 본문에 들어가면은, 자, 국권을 빼앗긴 뒤에 국내 민족운동은 일제에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내 의병들을 이제 때려잡는 일본 애들이 때려잡는 작전이 벌어져요. 자,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을 내용이지만, 정미조약 이후에 조선의 군대가 해산이 됐죠. 정미 7조약 이후에 조선의 군대가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정미의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정미의병 이후에 1907년, 1909년 사이 동안 국내에서 의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약을 하니까 이 일제가 조선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시행을 해요. 자, 그러면서 국내 의병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해체가 돼요. 신민회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있었던 독립운동 기구였는데, 이 105인 사건이 뭐냐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신민회 간부 105인 이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으면서 뭐 고문도 받고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한 대토벌 작전 그리고 105인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내 민주운동이 이제 크게 약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많은 애국지사 그리고 의병부대들이 만주, 연해주와 같은 지역으로 이제 바깥 국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내에 항일 운동가들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국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의병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마지막 의병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최응원이라는 분을 떠올리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최응원 장군이죠. 뭐 의병장도 결국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항일운동을 하던 조직들은 비밀결사를 조직을 해요. 비밀결사. 다르게 표현하려면 그 양지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음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일제가 계속해서 탄압을 하니까 겉으로 표명하지 않고 그 지하로 음지로 숨어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두 단체가 있는데 국내 항일 비밀 결사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로는 독립의금부와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있었어요. 이 독립의금부는 당시 형제였던 고종의 밀지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고종의 밀지를 받았던 만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임금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임금의 권위를 세우고 대한제국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복벽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어려운 말로 복벽주의. 복벽주의에 관해서는 교과서 오른쪽에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옛날식의 옷 보고 복고풍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이 복자는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임금의 이런 권위를 되살리려고 하는 이념을 복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의금부는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발각이 되면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의금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임병찬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임병찬. 자, 그 이후에 또 다른 조직이었던 대한광복회는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과 같은 인물이 주가 되어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공화정을 목표로 합니다. 공화정의 수립을 목표로 해요. 이거는 이제 추구했던 정치의 형태가 나뉘는 거예요. 공화정하고 왕정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공화정이 어떤 정치 형태예요? 자, 이 공화정이라는 정치 형태는 쉽게 말하자면, 자, 이 왕정처럼 특정 인물, 이 혈통에 의해서 특정 인물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이 민중들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된 뭐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민중들에 의해서 선출된 내각, 이런 의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공화정이라는 정치예요.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와 독립의금부는 서로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의 형태가 달랐던 거예요. 이 임병찬이 이끌었던 독립의금부는 다시 왕정을 복구하려고 했던 거고요. 박상진이 이끌었던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두 단체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의병계열 그리고 애국계몽운동 계열들이 모여서 결성이 되었고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군자금을 모아서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벌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김좌진과 같은 일부 회원들이 만주로 망명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계속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김좌진 장군은 우리가 청산리 대첩으로 잘 알고 있는 장군이죠. 그래서 이런 대한광복회는 무력으로 독립을 재쟁취하려고 했던, 항의를 꿈꿨던 단체이고요. 오른쪽에 대한광복회 강령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 강령을 보면은 대한광복회의 활동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만주 이주민을 소집해서 훈련을 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행형부라고 하는 이 기구를 두는데, 이 기구는 아까 말했던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벌였던 기구예요. 자, 이렇게 국내에서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인 독립의금부 그리고 대한광복회와 같은 활동들의 활동을 살펴봤고요. 자, 이 두 단체 말고도 기성볼단이라던가 자립단과 같은 비밀결사들도 있었어요. 이 기성볼단은 이름이 신기하죠. 기성볼단이래. 이 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볼 맞아요. 공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성볼단은 야구단체를 표방을 해서 우리 그럼 독립운동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방 아닙니다. 이러고 이제 야구단체를 표방을 하고 우리 야구하러 모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항일 운동을 했던 단체고요. 자립당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비밀리에 단체를 결성을 해서 항일 운동을 벌였던 단체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성들이 주축이 됐던 송축회, 그리고 미주에서 조직된 대한인 국민회라고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그러한 대한인 국민회의 국내 지부 성격이었던 조선국민회와 같은 단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몰래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당시에 조선은 일제가 굉장히 엄하게 탄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발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뭐 애국 계몽 운동으로 빠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자, 국내 항일 운동 단체들이 왜 비밀 결사로 돌리게 됐는지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뭐 남한 대토벌 작전도 있고요. 배고인 사건 등으로 인해서 민족운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국내의 민족운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단체들이 비밀 결사로 돌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었다. 그 두 단체는 각각 왕정을 복구하는 목표, 각각 공화정을 수립하는 목표, 이렇게 원하던 정치 형태가 달랐던 것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비밀로 결사를 하면서까지 항일 운동을 이어갔고요. 이런 일제 탄압을 피해서 국외에서는 어떠한 단체들이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항일 운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싫어할 만한 부분이에요. 이 지도만 봐도 굉장히 어질어질하죠. 이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단체를 볼 때는 외울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알아야 돼. 이 부분이 문제에 나올 때 이제 지도를 활용해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유의해서 보면서 이 부분은 단체들을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그리고 연해주 등지로 많이 퍼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가 어떻게 뭐가 결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북간도는 19세기 후반부터 몰락한 한국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한 지역이래요. 자, 우리가 1910년대, 1920년대 이때 농민들이 몰락했다고 많이 들었는데 자, 그 이전부터도 1800년대 후반부터도 농민들은 계속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한반도를 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주했던 지역인 이러한 만주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자, 이렇게 이주한 동포들이 뭐 용정촌 그리고 명동촌과 같은 한인 집단촌을 형성을 했고요. 이곳에서 뭐 간민회와 같은 자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간민회처럼 이런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이 동포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를 해요. 어떤 학교가 있냐면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설립을 합니다. 보면은 여기 용정이라고 해서 지도에 나와 있죠. 이곳에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당시에 단군을 믿던 종교였던 대종교. 이 대종교는 대표적인 민족 종교죠. 이 대종교는 북간도로 거점을 옮기고요. 이런 대종교 신자들이 여러 명이 뭉쳐서 무장독립단체였던 중광단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계속 북간도 해서 나와 있는데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지역을 얘기해요. 이따가 서간도라고 나올 텐데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서간도 지역,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북간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볼 때 북간도, 서간도는 이 지역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중광단이라는 비밀 무장 독립 단체도 만들고
무장 독립단체도 만들고, 이 중강단은 후에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로 개편이 됩니다. 이 북로군정서군은 후에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그 부대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가 당시에 여기 이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군은 사관연성소라고 하는 장교를 육성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게 북간도에 있었던 단체들을 간략하게 교과서 본문을 보면서 얘기했던 거고요. 자, 서간도는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있는가? 자, 서간도에서는 신민회, 우리가 아까 봤던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었던 신민회가 있었는데, 이 신민회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섰던 곳이 바로 이 서간도예요. 그래서 이 신민회 이회영, 이상용과 같은 사람들이 남만주 삼원보에 신안민촌을 건설을 합니다. 삼원보 여기 있죠. 자, 북간도 지역에는 용정촌, 명동촌과 같은 집단촌이 있었고, 이 서간도에는 신안민촌이라고 하는 동족촌이 있었어요. 한인 집단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경학사를 조직을 하고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이제 군대를 양성하는, 무인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학사는 나중에 뭐 부민단, 한족회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이제 서로군정서군을 조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군정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이제 군사교육을 실시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단체도 엄청나게 많고, 선생님도 이제 이 부분 공부할 때가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어려워하지 말고 북간도랑 서간도를 일단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지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떠올리면서 이 지역에 뭐가 있었는지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어렵긴 해요.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지도랑 북간도를 서간도를 구분하면서 보면은 그나마 조금 나을 겁니다. 만주 지역만 봐도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외울 게 많다고 막 짜증만 낼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 정도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때 조금 짜증을 덜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본 게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기지였고요. 자, 그 후에는 그 외에도 이제 연해주 지역에도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어요.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이 만들어지고요. 또 여기에서 뭐 건업회가 조직이 되고, 이 건업회가 성명회와 같은 조직들로 변하면서 성명회, 건업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1914년에 이상설 그리고 이동희를 정통령, 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을 해요.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임시정부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이 대한광복군정부는 1914년에 조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조직이 됐던 대한광복군 정부도 이제 러시아가 한국인의 정치사회 활동을 금지를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고요. 그 외에도 연해주 내에는 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한인사회당 이런 단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연해주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신안촌이라던가 대한광복군 정부를 중점으로 보면 되겠어요. 물론 다른 단체들도 같이 잘 알아둬야겠지만 이 신안촌이랑 대한광복군 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연해주 지역에서 이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이제 단체였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도 넘어가서 이제 미국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도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에 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1903년에 이제 사탕수수 농장으로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한국인들이 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제 노동 자리를 찾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미주 지역에 한인 동포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주 지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장인환과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에요. 자, 이 장인환이랑 전명훈이라는 사람은 스티븐스 저격 사건으로 같이 알려져서 이 둘이 같이 계획을 해서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죽인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당시에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왜 저격을 하려고 했냐면, 일단 자, 이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는 친일파였어요.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 미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이 사람은 이 조선은 일본이 점령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난 후에 나라의 사정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조선의 국민들은, 조선의 농민들은 일본을 환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죠. 막 죽이고 싶겠지. 좀 되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자, 그래서 이 스티븐스가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장인환이랑 전명훈이 각각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둘이 같이 계획한 게 아니라 진짜 우연하게 나 쟤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마주치게 된 거야. 그래서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스티븐스랑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요. 그때 전명훈이 이제 권총으로 쏴서 이 스티븐스를 총상을 입히고, 이 스티븐스는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총상으로 인해서. 정말 우연찮게 둘이 만나서 같이 이제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자, 아무튼 이런 장인환과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계기로 이 한인 사람들이 우리도 뭉쳐서 민족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국립협회, 합성협회와 같은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기게 돼요. 대한인국민회. 이 대한인국민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자, 이 대한인국민회는 뭐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신한민보라고 하는 신문을 발행을 해서 항일 의식을 고취를 합니다. 이렇게 신한민보 발행.
그리고 이 미주에서 이제 대한민 국민회뿐만이 아니라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대조선 국민군단도 있었어요.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뭐 군인을 양성을 해서 무장을 통해서 항일 운동을 하려고 했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승무학교라고 하는 단체도 세워져요. 자, 이렇게 이제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고 난 후에 조선 사람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만주, 연해주, 그리고 미주 지역까지 여러 9개의 지역에서 이 항일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자, 이런 움직임에도 불을 붙였던 게 당시의 세계적 정세죠. 이거는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세계사 부분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파리 강화 회의라는 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시를 하고요. 자, 이거는 각 민족이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거는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나라들, 패전국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였는데 이 조선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까 당시에 국내외 민족운동가들이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았고요. 국제사회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독립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이라는 인물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을 하고요. 만주에 있던 민족 지도자라고 불렸던 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만주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를 3.1운동의 독립선언서와 비교하기 위해서 무호독립선언서라고도 붙여요.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만들어졌던 독립운동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이라고 하고요. 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은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는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래에 보면은 그 일본에서 발표했던 28 독립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8 독립선언서에도 보면은 3번 보면 민족 자결주의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독립을 주장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던 단체가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조선청년 독립단. 자, 이 독립단, 조선청년 독립단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라는 인물이에요. 이광수. 자, 이광수는 대표적인 친일파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광수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도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지식인인데 나중에는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서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 내용은 국내에서 항일, 비밀 결사운동 단체들이 여러 개가 생겼는데 그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만주 지역이 독립운동 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지도를 참조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 우리가 학습지에서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62차시 학습지 피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다 볼게요. 자, 이전 차시 평가에는
자, 1번 일제는 문화통치기에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꿨죠. 보통경찰제. 경찰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은 1920년대 일제가 식량 문제, 본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죠.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이 조선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고 그 생산량만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고요. 일본에서 가져가는 쌀의 양만 늘어났습니다. 자, 개념 정리 들어갈게요. 국내 항일 비밀 결사의 활동이라고 해서 일제가 탄압이 강화되니까 이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들이 조직이 됐어요. 대표적인 단체로는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칸 1번에는 독립의금부를 적어 넣으면 되겠죠. 독립의군부. 자, 이 독립의금부는 왕정을 복구하는 게 목표였고 대한광복회는 공화정, 민주공화정을 수립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차이가 있었고요. 자, 만주 지역에서는 북간도와 서간도를 나뉘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오는데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한민촌이 건설이 되고 병학사 그리고 신흥강습소와 같은 단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번에는 신흥강습소. 그래서 이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무관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연해주 지역 넘어가고 미주에는 자, 이 장인환 그리고 전명훈 의사들의 의결을 계기로 한인단체가 통합돼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인국민회예요.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자, 그 이후에 국제사회가 계속 변화하면서 민족자결주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국외에서 독립선언서들을 발표를 해요. 만주에서 있었던 대한독립선언서는 다른 말로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자, 괄호 4번에는 28독립선언이 들어가면 되겠죠. 일본에서는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2월 8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8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자료학습에 들어가면 박상진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한데, 자, 이 단체는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2번에 보면은 뭐 사관학교를 설치해서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이런 활동들이 대한광복회의 주된 활동이었죠. 빈칸 2번에는 각각, 이번에는 북간도, 빈칸 3번에는 서간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북간도에는 한인 집단촌이었던 명동학교와 명동촌, 용정촌과 같은 마을이 있었고, 명동학교, 중강단, 신흥강소 이런 게 있었고요. 서간도에는 신안촌, 대한광복군 정부 등이 있었습니다. 아, 3번 서간도가 아니네요. 서간도가 아니고 여기는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적을게요. 연해주라고 적을게요. 연해주. 미안해요. 연해주 적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뒤에 문제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2번과 3번입니다. 자, 2번은 연해주 지역이 아니죠.
용정촌 그리고 명동촌은 북간도 지역이고요. 3번에 대한광복군 정부는 만주 지역이 아니라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 러시아랑 가까운 맨 오른쪽 위에 지역이에요. 연해주 지역. 그리고 2번 넘어가면은 자, 기억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박상진, 김자진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걸로 봐서 아, 여기는 대한광복회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광복회와 관련된 내용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만주 삼원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답은 1번이에요. 1번. 1번. 디귿은 북간도와 관련이 있는 설명이고 리을은 연해주와 관련이 있는 설명이죠. 자, 4번. 이거는 미주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음 1, 2, 3, 4, 5번 중에서 미주 지역과 관련된 단체는 5번입니다. 대한인국민회. 1910년에 이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한인사회당은 4번에 있는 한인사회당은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 나머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왔던 부분